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자, 내비게이션 기억법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지난 월요일에 어디를 공부했을까요? 월요일에 공부한 게 어디죠? 동작구. 예, 동작구 공부를 아니, 관악구 했어요, 했는데, 관악구. 그죠, 관악구죠. 저도 지금 군범쌤한테 말렸어요. 여기 그림이 동작구죠? 그 지금 보여지는 게. 그래서 아는데, 이 그림이 동작구죠. 여기 40번에서부터 49번까지가. 40에서 49번까지는, 뭐야, 맞아요, 동작구예요, 예, 선생님. 그죠? 네. 네. 헷갈리네, 다시 내가. 한번 저를 테스트 해주셨습니다. 저도 잠깐 네, 네.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고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40에서 49번까지가 서울에 그 동작구에 음, 해당이 된다고 그랬어요. 네, 오늘 네. 여기 처음 오신 분이 있어서요. 잠깐, 음, 좀 그것부터 잠시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는 또 봐도, 어, 음, 괜찮거든요. 음. 아무리 많이 봐도 지나침이 없어요. 자, 우리 내비게이션 기억법은 중요한 것이 두 가지라고 했는데 그 두 가지가 뭘까요? 지역하고 장소예요. 뭐하고 장소요? 기억. 장소, 응, 장소하고 또 지역, 번호, 장소나 번호, 번호, 지역이나 번호, 번호, 장소나 지역이나 어포치나 매치나 그거고. 번호예요. 그렇죠. 예. 공범쌤 잘 말씀해 주셨어요. 번호 하나하고 그다음에 그 번호가 갖고 있는 장소. 장소. 이 두 가지가 바로 우리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는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역을 갖다가 그 장소를 갖다가 이제 약 1170개의 구역으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대한 걸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말이 그렇지 1170개를 어떻게 다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다시 100개를 기본으로 선정을 해요. 번호를 정해서. 그리고서 그 번호를 활용해가지고 이제 각 그 시도별로 이제 중복이 되니까 시도를 나타내는 앞에 100단위 자리만 이게 바뀌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뭐랄까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전국에 1170개의 장소를 기억을 하는 거예요. 1170개 다 기억 안 해도 좋아요. 어, 그렇게 하기도 어려워요. 나중에 이 내비게이션 기억법을 통달을 한다면 아마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요. 일단 100개의 장소만, 번호하고 장소만 정확하게 기억해 두시면 그것을 응용해 가지고 내가 쓰고 있는 것에 얼마든지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100개의 장소가 참 중요한데 번호하고 자, 100개의 번호와 장소 이거를 우리가 이제 지금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대전 충남 같은 경우에도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대전 충남은 이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 본다면 800번에서부터 899번에 해당이 돼요. 그 중에서도 대전은 870번부터 879번까지 있어요. 대전에 관계된 그 기억법에서는. 근데 대전 충남에는 대전만 있는 게 아니고 공주도 있고 세종도 있고 뭐 저기 서산도 있고 청양도 있고 많잖아요. 이 지방 군소도시가 그것들을 다 포함해가지고 이제 100개의 장소를 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앞으로 이제 더 하실 텐데 그거를 하기 전에 가장 기본이 되는 100개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근데 그 100개는 서울에 있겠죠. 서울이 이제 첫 출발지거든요. 서울이 0번부터 199번까지 돼요. 그러니까 0번부터 199번이니까 전체적으로 장소는 몇 개가 될까요? 200개. 응? 200개. 네, 200개, 0에서부터 199니까 199라고 하면 안 돼요. 앞에 0을 꼭 포함시켜야 돼요. 그래서 200개가 되는 거예요. 서울은 워낙 지역이 넓기 때문에 200개의 장소가 나오는 거예요. 어, 우리 대전 같은 경우는 몇 개의 장소다? 700개. 응? 10개. 그렇죠. 500. 10개죠. 870번부터 879번. 879. 자, 그러면 서울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우리 대전은 구가 몇 개구예요? 5개구. 응? 5개국. 예, 5개구죠.
그런데 서울은 몇 개구라고 했어요? 개구. 응? 25개구인데 나눠가지고 어, 10개하고 응. 예. 또 위에가 14개. 14개? 아, 잘 기억을 하셨는데, 정리를 제가 다시 할게요. 옥 선생님 잘 말씀해 주셨어요. 자, 대전 같은 경우에는 5개구가 돼 있어요. 근데 서울은 전체적으로 몇 개구다? 25개. 25개구라고 했어요. 네. 네. 여기, 이렇게 적어놨죠? 자, 예, 이렇게 예, 맞아요. 25개구예요. 그래서 강남이 11개구고 강북이 14개구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을 할 때 이제 이렇게 뭐랄까 끝에 이렇게 저기 숫자로 나오는 거는 기억법에서 이제 정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식진법을 쓰거든요. 0에서부터 9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강남도 11개구가 아니라 10개구로 조정을 해요. 그래서 네. 0에서부터 99까지 이렇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강북은 14개구지만 여기도 10개구로 조정을 해요. 그러면 네. 이제 이렇게 합쳐지는 것들이 이렇게 있겠죠. 그렇게 해서 강남 10개구, 강북 10개구 하니까 전부 다 줄을 치면 몇 개구가 되는 거예요. 20개. 실제로는 25개구예요. 물리적으로는. 그런데 네. 우리가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는 20개를 20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네. 20개를 정리를 해서 여기 지금 우리가 이 밑에 이 한강을 기준으로 해갖고 이거 너무 위로 왔는데 어쨌든 여기 요 강줄기 있죠? 요 줄기를 기준으로 해갖고 밑에가 강남이고 위에가 강북이에요. 그래서 네. 여기 밑에가 실제로는 몇 개 있다고요? 구가? 11개가 있는데 11개가 10개. 있어요. 정부하고 합해서 그렇죠. 10개. 네. 예. 여기 금천 구로구를 하나로 합쳐요. 그렇게 네. 해서, 예, 저기, 10개가 되는 거예요. 이 밑에. 강동구에서부터 시작해갖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여기 강서구까지 공부를 했는데, 다시 한번 이제 여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기본 베이스이기 때문에 여기를 잘 알으셔야 돼서 다시 또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건 몇 번을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누가 예를 들어서 43번이 어디야 하고 물어보면 금방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근데 그게 지금은 아직 숙달이 안 돼 있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면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기억해야 될 것들을 다 그렇게 정리해서 대입하면 여러 가지 그 좋은 일들이 생겨요. 많은 것들을 알 수 있고 굉장히 풍부한 그런 뭐랄까 기억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강동구에서도 시작해갖고 우리가 쭉 배웠단 말이에요. 지금 어디 해요? 이제 이번 주에는 동작. 네, 관악구를 관악구. 예, 여기 강동구는 0에서부터 몇 번까지다? 50에서 59. 강동구는 어. 0에서부터 9번. 0에서부터 0에서부터 9번. 9번. 여기 송파구는 10번부터 19번. 10번부터 19번. 강남구는 20에서 24, 네, 29번. 예, 20에서 29번. 그다음에 서초구는 30에서 39번. 네, 30에서 39. 그다음에 39번. 여기 동작구는 동작구는 40에서 49. 40에서 49. 동작구에서 가장 기억나는 건물은 뭐예요? 장소는? 응? 국립현충원. 동작구 하면은 제일 현충원, 잘 현충원. 그렇지. 현충원. 현충원이에요. 현충원이 몇 번이죠? 43번. 현충원에 누가 갔어요? 제주 사상 네, 사태. 제주 사산 사태 예. 유족들이 여기 자기 그런 조상들이 어떤 그 운동하다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참배하러 국립현충원에 간 거죠. 그래서 국립현충원이 43번이었어요. 43번. 예. 자, 동작구에 있는 장소인데 사파리들이 지키는 장소가 있어요. 기덕사. 네, 지덕사 잘 말씀해 주셨어요. 지덕사는 누구 무덤이에요? 양영대군. 양녕대군 무덤이에요. 양녕대군 무덤인 지덕사는 몇 번이에요, 장소로? 48번. 8번. 네, 왜 48번일까요? 사파리들, 동물들. 사파리들, 동물들이 막 그 무덤 주위를 돌아다니면서 양녕대군 묘소를 지키고 있어요. 예.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기억법에서는 좀 그 기억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논리적인 방법도 막 쓰고 그래요. 죽었던 사람도 막 다시 살아나게 하고. 자, 그러면 동작구에서 그 사육신들이 묻혀 있는 곳이 있어요.
동작대에서 46번. 사육신 공원. 예, 제가 지금 다 힌트를 드렸죠. 사육신이라고 했죠. 그래서 예. 그곳이 어디예요? 사육신 공원. 예, 공원. 사육신 공원이에요. 사육신 공원이 번호는 몇 번이다? 46번. 네, 46번이에요. 자, 그러면 49번의 장소는 어딜까요? 49번. 통신대. 통신대학교. 총신대학교. 숭실대학교 어디? 총신대학교. 예, 통신대학교. 숭실대학교가 아니고 총신대학교. 통신대학교. 총신대학교예요. 총신. 총리신학교라 해갖고 네, 총신대학교예요. 거기도 이제 기독교 계통의 학교인데 어쨌든 거기가 49번에 해당이 돼요. 이 49에 해당되는 총신대학교를 또 다른 방법으로 기억을 한다겠는데 저는 이제 불교에서 나오는 49제. 예, 49제. 맞아요. 49제 생각하고서 거기서 그 대학에서 49제를 지내는 걸 생각하고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했죠. 49제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 아니고 좀 추상적인 그런 개념이에요. 영적, 근데 음.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는 가능하면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거, 또 어떤 사람, 실제로 있었던 사건, 사람 이런 것들이 적용하기가 더 좋아요. 그런데 49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익숙한 그런 우리 뭐 전례적이라고 할까요? 이제 불교를 믿는 그 사람들도 저기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이 49제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죠. 우리나라 그 뭐랄까 토속적인 그런 부분들이 좀 포함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많이들 또 알고 있어서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기독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잘 이렇게 금방 와닿지 않는데 다시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 맞다 그것도 굉장히 적용하기가 좋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49번까지 저기를 했고 이제 지금 월요일부터 했던 것이 여기 바로 관악구예요. 예, 관악구는 번호는 몇 번부터 몇 번까지다? 50번부터 59번. 네, 50번에서부터 59번이에요. 59번. 자, 그럼 관악구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건물을, 뭐 장소를 떠올린 게 서울대학교. 어디예요?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네, 거의 서울대 중심으로 그 내비게이션 기억법이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봤으니까, 다시 지금 50번에서부터 59번. 자, 해시태그부터 먼저 보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엊그제 월요일날 여기까지 했던 것 같아요. 54번. 자, 54번은 이게 54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그 연상해서 54가 들어간 것을 생각해 보니까 오사마 빈 라덴이라는 아주 세계적인 인물이죠. 이 사람은 생각하면 뭐가 떠올라요? 9.11 테러. 예, 9.11 테러가 떠올리죠. 그래서 오사마 빈 라덴, 그러니까 54번은 거의 테러하고 관련된 그런 장소, 뭐 사건,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여기를 잘 떠올리기가 쉬워요. 자, 그 다음에 또 오사카라고 하는 일본의 도시가 있는데 오사카도 요 가운데 오자 빼면 오사가 되죠. 그리고 네. 카가 있는데 뭐 이게 카가 있는데 왜 오사야 막 이렇게 따지시면 안 돼요. 여기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는 그런 것들을 그냥 다 뭉뚱그려서 기억을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사마 빈 라덴이 어디서 온 거예요? 서울대 음대. 아니 어디서 왔어요? 어디서? 중국에서. 응? 이런. 이 사람이 저기 중동 지역 사람이죠. 이란? 파키스탄. 네, 파키스탄. 그죠. 근데 파키스탄에서 왔을까요? 중국에서 왔다겠네. 응? 중국 민주화운동. 중국. 중국 웬 민주화운동. 중국? 웬 중국? 여기 있잖아요. 여기 테러. 오사마 빈 라덴. 오사카. 그죠? 오사카. 오사카잖아요. 아, 왜 이렇게 오사카. 헛다리를 짚으세요? 제가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데 오사카에서 오사마 빈라덴이 온 거예요. 말은 안 되지만 그렇게 여기 기억법에서는 그렇게 스토리를 만드는 거예요. 기억을 하기 위해서. 그래야 나중에 그 오사에 대한 것을 기억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사카에서 오사마 빈라덴이 어디로 온 거예요? 서울대. 서울대. 음대. 서울대 음대. 서울대 어디로 왔어요? 음대. 음대. 네, 음대로 왔어요.
왜 서울대 음대로 왔냐고 따지시면 안 돼요. 그냥 그 내비게이션 기억부에서 그렇게 정한 거예요. 사실은 그 오사가 중국의 오사운동 생각해갖고 조스미가 그 세계적인 가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조스미가 이제 그런 세계적인 노래를 했기 때문에 세계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서울대에서 가장 세계적인 것을 이렇게 뭐랄까 상징하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는 데가 물론 각국 그 대학마다 다 그렇지만 다 중요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유수의 대학이니까 뭐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래도 세계적으로 명성을 날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인물이 배출된 데가 거의 음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음대 중에서도 조수미를 뽑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처음에 이 기억법에서 음대를 저기 했는데 근데 조금 더 이제 확장시켜 보니까 이런 것까지 나온 거죠. 오사마 빈라덴과 오사카라는 게. 자, 그래서 오사카에서 오사카를 들려갖고 오사마 빈라덴이 뭔가 폭탄 테러를 하려고 안 좋은 일이지만 어쨌든 이 사람은 테러하고 관계 있으니까 폭탄 테러를 일으키려고 어디로 온 거냐면 서울대 음대로. 온 거예요. 음대로 왔어요. 안 좋은 소식이지만 어쨌든 뭔가 꿍꿍이가 있어서 그렇게 온 거예요. 자, 그래서 54번은 뭐로 기억한다? 오사마 빈 오사마 빈라덴이 오사카에서 오사카에 와서 와서 서울대 음대로. 서울대학 음대 음대를 폭파시키려고 온 거예요. 서울대 음대 안 돼. 저 음대생들이 들으면 막 깜짝 놀라겠지만 자 어쨌든 우리가 기억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 그래서 54번은 서울대 음대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55네요. 예, 55는 이게 55가 왜 꽂거냐 이게 55가 이제 조금 발음을 세게 하면 이제 그렇다. 그리고 화투에서는 또 이게 뭐 있나 봐요. 예, 제가 화투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55를 꼬꼬라고 한대요. 그 화투에서 저기 할 적에 그 영화 타짜인가 뭐 거기에서도 뭐 나왔다고 하는데 저는 안 봐서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 오레오 쿠키라고 과자를 그려놨어요. 자, 여기에서 레자만 빼면 5가 되죠. 네. 그래서 이 꼬꼬닭이 뭐를 먹는 거예요? 오레오 쿠키. 오레오 쿠키를 쪼아 먹는 거예요. 실제 그럴까요? 아니요. 네,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뭐 꼬꼬닭이 이는 과자를 오레오 쿠키를. 먹겠어요. 어쨌든 기억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55 하면은 꼬꼬 닭을 연상을 하세요. 닭. 그리고 과자, 오레오 쿠키도 오레오 쿠키. 같이 연상하시면 더 스토리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 장소는 어딜까요? 서울대에서 이 유전공사. 닭하고 관계 있는데 서울대에서 유전공사. 닭을 뭐 유전공사. 동물. 동물 연구와. 아니 수의대 연구와 같은 데도 좀 관계 있으려나요? 그렇지만 어쨌든 수의대에서는 뭐 닭만 하겠어요? 다 하겠죠. 여기는 유전자공학연구소. 공학 유전자 이놈의 닭이 도대체 어떤 유전자가 들어있어서 이렇게 뭐 저기 해나 뭐 이런 달걀이 색깔이 어떨까 뭐 이런 거 뭐 그런 것들을 어디서 연구해요? 유전자 서울대. 유전자공학연구소에서 연구와.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55번과 유전자공학연구소를 공학연구소. 같이 매칭시켜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유전자공학연구소. 자, 그래서 55번은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56번은요. 56이죠. 56. 자, 56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56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56도에서 이거 도자만 빼면 56이잖아요. 그래서 네. 딱 56하면 부산에 있는 56도를 떠올리시면 돼요. 근데 이 56도는 또 하면 떠올리는 인물이 있어요. 조용필 가수. 네, 조용필이 부른 노래 있죠. 제목이 뭐죠? 부산 제목, 갈매기. 부산 갈매기. 부산 갈매기. 제목이 부산 갈매기예요. 노래 제목이? 오륙도. 56도예요. 오륙도 아니? 56도예요? 아닌데. 돌아와요 부산항이 아닌가요? 돌아서 맞아요. 돌아와요. 돌아와요 돌아와요. 부산항. 자,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가사도 지금 다 자기 나름대로 막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그 노래 제목은 뭐예요? 돌아와요 부산항. 네, 돌아와요 부산항인데 지금 각자 다 기억하고 있어요. 다르게. 그래도 다 알아들어요.
그렇게 하듯이 우리가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는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꼭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식대로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56하면 56번 하면 뭐부터 떠올려라? 오륙도. 오륙도. 오륙. 조용필. 돌아와요 부산항에 오륙도. 부르던 네, 오륙도. 돌아와요. 돌아와요 부산항에 거기에 오륙도라는 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근데 그 노래를 누가 불렀어요 또? 조용필 아세요? 네, 조용필이 불렀어요. 그러니까 56번과 연결된 장소에서는 뭐를 떠올려야 되느냐? 56번이 이제 부산. 앞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자, 오륙도가 낫잖아. 그쵸. 그러니까 저기 조용필도 거기 이제 하면은 음, 그 장소에 조용필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네. 실제로 우리 대전 충남 같은 경우에 그 856번이 어디냐면요. 앞에 8은 그 대전 충남을 가리킨다고 그랬죠. 네네. 네, 예. 네. 그래서 856번은 오륙도에서 오륙도 그 사람들이 그 홍성이죠. 홍선에 광천토굴에 새우젓 단지가 있어요. 네. 광천하면 네. 새우젓으로 유명하죠. 물론 네. 부산도 저기 해안가니까 저긴데 그래도 광천 그 새우젓이 워낙 유명해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거기서 오륙도 주민들이 거기 사는 사람들이 여기 광천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충남 대전의 856번은 어디냐면은 오륙도 연상해가지고 광천. 부산에 오륙도 사는 사람들이 충남 대전까지 온 광천토굴에 거예요. 왔어요. 광천 토굴에 뭐하러? 새우젓 새우젓살. 새우젓 사러 온 거예요. 워낙 유명해가지고. 부산에 있는 새우젓은 저리 가라요. 전국적으로 유명한 게 광천 토굴에서 나온 새우젓이 최고예요. 그래서 그거 사러 여기로 온 거예요. 근데 광천 토굴에서 이제 저기 했는데 거기 그 광천에서 그 새우젓을 전국적으로 팔기 위해서 되게 그 문화제 같은 거 하죠. 네. 예, 우리 네. 유성도 얼마 전에 온천 문화제 했잖아요. 네. 네. 그래갖고 이제 뭐 사람들 이렇게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는데 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오진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각 지방마다 자기 지역이 그런 것들을 알리느라고 축제 같은 거 많이 하죠. 그래서 네. 저기 온천 그 유성도 온천 축제하고 5월 12일부터 10 며칠인가 했거든요. 네. 그것처럼 광천에서도 이 저기 새우젓 전국적으로 축제를. 유명하긴 하지만 더 그 뭐랄까 많이 판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문화제를 한 거예요. 축제를. 그때 축제할 때 누구를 데리고 온 거예요? 조용필. 조용필. 그렇죠. 조용필. 조용필이 오라고 한 거죠. 조용필을 모셔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조용필이 이제 뭐 공연을 한 거죠. 그러면 그 충남 홍성에 있는 광천투구를 기억하기가 좋겠죠. 번호가 몇 번인가? 856번. 예, 856번이에요. 자, 그 856이 왜 나왔어요? 56은 그렇죠. 오륙도 오륙도. 조용필이 오륙도를 거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기억을 더 확장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륙도는 어쨌든 그 부산에 있는 여기 적혀 있죠. 용호동 앞바다에 있는 섬인데 왜 이름이 오륙도냐면 여기 지금 써놨어요. 노란색으로. 이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어떤 때는 섬이 5개로 보이고 어떤 때는 6개로 보이는 거예요. 6개로 보이고. 네, 그래서 오륙도예요. 한쪽에서 보면 5개, 한쪽에서 보면 6개. 그러니까 5인가 6인가 긴가민가 해요. 그래서 오륙도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해요. 그것까지 같이 기억하시면 더 뭐랄까 배경 지식이 늘어나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교양이 향상되겠죠? 자, 그러면 오륙도는 이제 56번 이제 그 해시태그가 오륙도인데 실제 장소는 어디예요? 서울대. 서울대 어딜까요? 서울 공대. 예, 그 서울대 공대인데 공대하고 이 오륙도랑 어떻게 연상을 하시겠어요? 그냥 연상하는 건가요? 그냥 물론 하셔도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억하시면 얼마 안 가서 그냥 잃어버릴 거예요. 자, 공대는 주로 어떤 일을 할까요? 건물을 짓고 뭐 그렇죠. 공대니까 이제 그런 뭐 탐사를 한 거 분야가 를 많겠지만 다루고 뭐. 어쨌든 그런 좀 건설과 관계된 그런 것들 많이 있겠죠. 그래서 오륙도의 어떤 그 뭐가 공사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이제 이 공대 학생들이 거기 엔지니어가 돼가지고 뭐 한다든지 이렇게 또 연상할 수도 있고
처음에 이 기억법을 개발한 그 신동원 대표라는 분은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서울대 공대 학생들이 5, 6도 갔다 왔고, 이제 뭐 수학여행이라든지 하여튼 그런 거 갔다 와서 크게 플랜카드 뭐 그런 걸로 5, 6도 그 지도가 나온 큰 그림을 공대 앞에 이렇게 걸어놨다 이렇게 얘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기억한다 하면서. 근데 그거는 이제 각자 나름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5, 6도가 서울대 공대인데 공대가 약간 그런 거와 관계 있으니까 그렇게 연상을 좀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편리한 대로 기억하시면 돼요. 5, 6도 가서 거기 뭐랄까 그런 그 대학생들이 많이 가는 거 뭐라고 하죠? 워크숍이 아니고 탐사하는 거. 아니 같이 모여서 뭐 하는 거 뭐라고 그래요? 그냥 워크숍이라고 하던가? 레크레이션? 아니야, 레크레이션이 아니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조혜연 선생님이 지금 가장 잘 알 것 같은데, 마이크가 꺼져 있네요. 왜 대학 처음 들어가면은 MT 같은 거 하잖아요. MT. 응. MT가 그게 뭐죠? MT, 오리엔테이션, OT, MT,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서클이라고 하는 건가? 어? 서클? 서클, 아니, 근데 서클 저기보다도 어쨌든 MT 하면 돼요, MT. MT나 MT? OT를, 그러니까 서울대 공대 입학생들이 이제 들어왔어. 신입생들이. 이 신입생들 들어왔는데, 이 MT를 어디로 간 거예요? 여기 또. 5, 6도 갈 거라고 크게 현상 붙인 거예요. 우리 공대에서는 거창하게 5, 6도 가서 MT 할 거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5, 6. 자, 그 다음에 5, 7. 57, 57. 자, 57하고, 그러니까 이거 각자 읽으면 그냥 57이잖아요. 57. 근데 거기다 7을 더 붙여갖고 57이라는 걸 했어요. 자, 여기 지금 이렇게 나무로 된 그런 그 제사 용기들이 있죠. 제사상하고 이런 그릇들이 있네요. 제기들. 근데 여기 이게 다 그 옷나무에 그 칠을, 액을 여기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래도록 가던가 아마 그럴 건데. 그래서 우리가 제사 그런 용기로 많이 쓰고, 또 이 옷을 사람마다 조금 많이 특성이 있다고 하던데, 옷을 잘 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그래갖고, 이 옷이 또 여러 가지 우리 몸에 이로운 부분들도 있나 봐요. 그래서 그 옷을 넣어가지고, 백숙 같은 거, 이렇게 네. 먹고 하기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닭 네. 백숙에서 맛이 좋다라고 이렇게 하던데요. 어쨌든 오칠하면은 그런 것들이 연상을 하시면 돼요. 오칠한 제기라든지 제사상이라든지 또 오칠까지는 안 들어가지만 하여튼 옷을 가지고 이렇게 만든 음식에 옷닭 같은 거 연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해시태그는 이렇게 오칠과 제기 이런 옷닭인데 이 장소는 어딜까요? 낙성대. 낙성대요. 낙성대. 낙성대는 낙성대라는 게 원래 뜻으로는 뭘까요? 별이 떨어지는 곳은. 예, 별이 떨어졌다라는 뜻이에요. 별이 떨어진 장소예요. 어떤 별이 떨어졌냐면 우리나라 큰 별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커다란 별이 여기 하나 떨어졌어요. 누가 태어난 거예요? 강감찬. 일산특이요? 네, 고려시대 때 그 거란족을 물리쳤던 아주 용감한 강감찬 장군이 있어요. 강감찬 장군이 바로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요. 태어났어요. 거기가 바로 낙성대예요. 그러니까 강감찬 장군이 태어난 장소가 바로 낙성대예요. 그래서 서울대 바로 그 옆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낙성대, 서울대 이러니까 찾아보면 그런 우스운 얘기도 있어요. 서울에 가고 시험을 봤는데 떨어져서 서울대 시험 보러 가서 떨어질 수 있죠. 이제 워낙 네. 저기니까 그럴 때 지방에 이제 잘 모르니까 사람들한테 자 그러면 너 어느 대학 가냐? 그러면 낙성대 갔다고. 말 되네. 근데 실제 그걸 해가지고 서울대 들어간 학생들이 있는 그 대학생들 되면 그 야구 전파라는 거 있죠. 각 대학마다 이렇게 나타나는. 그 서울대 그 문양을 똑같이 해요. 해가지고 그 서울대 그 교기를 쓰고 있는 것도 이렇게 앞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 그 점퍼도 만들어서 입고 그래요. 그 인터넷 찾아보면 참 재미있던데 제가 그것까지 얘기 드리려니까 시간이 부족해요. 어쨌든 낙성대예요. 네, 강감찬 장군이 태어난 그런 곳이에요. 그러면 강감찬 장군이 태어난 낙성대인데 이 낙성대하고 오칠하고 어떻게 연결을 지어요? 응? 자, 강감찬 장군이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굉장히 막 이렇게 좋은 일을 하셨어요. 훌륭한 일을. 그런데 지금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떻게 거기 후손들이 제사를 지내요? 그렇죠. 제사를 제사. 지내겠죠. 제사 지낼 때 뭘 쓰는 거예요? 제기를 제기. 써요. 예, 오칠한 오딱도 제기로, 오칠한 쓰고 제기. 제기도 오칠한 쓰고. 제기로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 음식이 또 뭘 쓰는 거예요? 오딱을 오딱을 쓰고. 네, 오딱을 써요. 참 이상하지만 어쨌든 기억하기 위해서 실제 제사상에 오딱 쓰나요? 안 안 써요. 써요. 쓴다고 해요, 그냥. 예. 그래서 57번은 낙성대다. 강감찬 장군이 태어난 그 장소예요. 별이 떨어졌다고 하니까 사실은 저는 지금 낙성대 좀 어감이 안 좋다고 생각했어요. 저희 아이가 그 시험 보러 갔다 거기 떨어졌다 생각하니까 뭐 말이 좀 안 좋은 거예요. 그 낙자가 떨어질 낙자로. 근데 서울대에 떨어진 게 아니라 하늘에서 별이 떨어진 거예요. 그죠. 그 지하철 타 보시면 거기 낙성대역이 있어요. 음. 자, 그런 그 배경 지식을, 그 스토리를 갖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58번이요. 자, 58번은 해시태그가 58이에요, 58. 오빠. 근데 이 8을 조금 발음을 변형시켜서 오빠로 이렇게. 그래서 오빠. 오빠라고 그 해시태그를 연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오빠. 잘 아는 동요로 오빠 생각이라는 동요가 있죠. 여기 지금 네. 최순애라는 사람은 그 이원수 우리 잘 알고 있죠. 아동문학가. 이 사람이 그 와이프가 됐는데 어쨌든 이 최순애의 오빠가 서울 갔는데 그 서울 가서 공부한다고 갔는데 그 오빠한테 이제 이렇게 돌아올 적에 이제 그 신발을 사달라 하는 그런 것으로 내용으로 그 시를 지은 거예요. 동시. 오빠 생각이란 동시를 지었는데 이 동시에다가 이 박태준이라는 분이 곡을 붙여서 만든 게 우리가 아는 오빠 생각이에요. 비단구두 사가지고 오신다더니 근데 오빠가 안 왔나 어쨌나 하여튼 그런 내용으로 돼 있죠. 그래서 58번 하면은 해시태그가 오빠다 그래서 오빠들하고 연관된 그런 것들을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실제 장소는 어디냐면요. 잘 연상이 안 될 텐데 이 내비게이션 기억부에서 58번은 다 오빠들이 등장하면서 오빠들이 좀 힘든 일을 많이 해요. 오빠들이 열심히 일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덕분에 쉬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서울대를 벗어나가지고 어디냐면 관악구청에 해당이 돼요. 58번이. 관악구청에서 어딜까요? 오빠들이 근무하는 곳이? 되게 청소년과 청소년 회의가 아니고 그 우리가 구청에 이제 이런 그 공공기관에 가면은 봉사하는 사람도 있죠. 민원실. 군대복무요원. 예전에는 민- 공익이라고 불렀죠. 공익. 공익 예. 네, 군대 업무 민원실. 저기를 공익으로 지낸 사람 있잖아요. 지금은 네. 사회복무요원이라는 이름을 바꿨는데 네. 공익이에요. 그러니까 관악구청에서 공익요원으로 공요원으로 일해. 민원봉사실에서 오빠들이 자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9. 자, 5구는 그냥 이거는 딱히 정할 수가 없어갖고 이 기억법을 만든 그 신동훈 대표라는 분이 이것저것 뒤지다 도저히 안 나와서 인터넷 찾다 보니까 이런 그 브랜드가 있더래요. 오구 쌀피자라고 하는 살피자. 오구 쌀피자. 그래서 저도 이 진짜 이 오구 쌀피자가 있나 하고 막 찾아봤더니 우리 동네는 없는데 우리 여기 지금 많이 참여하시는 분들 사시는 그 지족동 거기에는 있더라고요. 그거 앞에 그 Y 식자재 마트인가? 네, Y 식자재 마트 맞은편에 오구 쌀피자 가게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가서 사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사갖고 와서 먹어봤다는 거는. 응? 저기 이 기억법을 조금 더 잘 기억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갔었어요. 차 타고 한 번.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쌀피자 이거를 찾아보니까 얘네는 왜 갑자기 오구를 썼을까? 네, 앞에다 59번가에 있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찾아봤더니 이런 그 맛있어서. 브랜드 이름이 있더라고요.
맛있어서 오고 생각나서 오고. 생각나서. 그래서 오구라는 말을 자기네 그 브랜드 이름으로 한 거예요. 오구쌀 피자. 자, 그래서 59번 하면은 뭐를 연상하시냐면 오구쌀 피자를 꼭 기억하시면 돼요. 자, 오구쌀 피자를 실제 장소는 어딜까요? 어디서 먹을까요? 서울대 그 주변에 서울대. 가면은 거기가 그 순대 골목으로 아주 유명해요. 그래서 신림동 하면 서울대 근처에 있는 그 동네가 신림동이잖아요. 신림동에 가면은 순대 골목이 아주 유명한 그런 골목이에요. 그래서 오구살 피자 59는 그 서울대에 있는 그 신림동에 있는 순대 골목을 얘기해요. 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 조금 잘 연상이 안 될 것 같은데 오구살 피자하고 순대하고는 좀 잘 어울릴까요? 어쨌든 어울리지 않더라도 우리 기억법에서는 어울리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순대 먹으러 가가지고 거기서 순대도 먹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오구살 피자를 먹는 거예요. 예,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뒤에 후반부 지금 해시태그랑 실제 장소랑 이렇게 연결해서 말씀드렸는데 아마 또 잘 기억 안 나시기가 쉬워요.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아시고 다시 제가 영상 찍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 번 되풀이를 보시고 또 이제 금요일 날 배워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